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한국, 일본 공항 똑같이 태풍이 왔는데 일본만 난리난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나리타 공항은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공항에 갇힌 일본 여행객의 말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최근 대형 태풍이 각각 몰아쳐 곳곳에 피해가 속출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에 이어 일본에 며칠 간격으로 태풍이 왔는데 모두 공항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한 태풍이었다는 게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풍 전후의 처리에 있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비교가 되었는데요. 인천공항은 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비행기 이착륙이 지연되고 취소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도 각각 일부 통제와 전체 통제가 되었고 공항철도는 운항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항철도는 2~3시간 안에 복구가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한 지체가 생길 시 심야 시간에도 승객이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사 버스를 배치하는 등 태풍 피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전 준비는 인천공항공사가 태풍이 오기 전부터 비상대책본부를 마련해 운영하는 등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태를 각 기관들과 협력해 대비한 것입니다. 한편 한때 아시아의 허브로 명성을 떨치던 나리타 공항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왔는데요. 15호 태풍 파사이 때문에 나리타 공항이 고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천공항과 같이 섬도 아닌 육지에 있음에도 섬과 같이 고립되어 버렸다라는 비명이 들려온 곳입니다. NHK와 니혼게이자의 신문 등은 나리타 공항이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철도가 끊기고 도로통이 중단되면서 13,000여 명이 밤새 누울 공간조차 없는 공항 터미널에 갇힌 상황이 됐다며 현장에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공항 주변 호텔은 만실된 지가 오래이고 교통은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항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나리타 공항과 도쿄를 연결하는 게이세이 전철과 버스 운행은 태풍의 영향으로 전날 오후부터 중단돼 이날 새벽에야 재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바현 북부에 위치한 나리타 공항은 육지면서도 섬처럼 고립된 상황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택시가 운행하긴 했지만 여객기 도착편이 늘어나면서 공항을 가득 메운 승객들을 이동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택시비는 도심까지 약 3만엔으로 30만원이 넘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여행객이 기피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공항 측은 공항 터미널에 모인 여행자에게 물과 과자, 침낭을 나눠주고 휴대전화 충전기를 배포했지만 곳곳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국에서 귀국한 한 여성은 공항 주변 호텔도 모두 빈자리가 없어서 공항에서 잘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브루나이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80대 여행자는 내년 도쿄올림픽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치명상이 될 것이라며 공항 접근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한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철도회사가 태풍이나 폭우 등의 대형 재해가 예상될 때 미리 운행 중단을 발표하는 계획 운행 중단을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운행 중단과 재개 일정이 자주 변경되고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도심이 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관계자들은 나리타 공항이 대비가 잘 안 된 것도 있지만 인천공항이 워낙 뛰어난 면도 있다고 말합니다. 인천공항은 매년 전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공항 인프라도 훌륭하나 특히 운영 노하우 면에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전 세계 주요 공항의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컨설팅하며 공항 자체를 수출하고 있어 각국의 신공항의 멘토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일조차 신공항 건설을 수차례 수정하며 어려움을 토로할 정도로 공항 건설 및 운영은 쉽지 않다고 하나 세계로 수출하는 한국의 공항 운영 및 노하우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트남 경제 현황, 베트남 경제 전망 정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삼성, LG 및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까지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2017년 기준 베트남 총인구는 약 9,500만 명입니다. 베트남 남녀 성비는 남자 49.48%, 여자 50.52%로 남녀 성비가 거의 1:1이며 베트남 도시화율은 약 35.9%입니다. 베트남의 연령별 인구 분포는 넓은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7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전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0년대 전후에 출생한 20에서 30대 젊은 연령층의 비중이 높습니다. 현재 베트남 총인구의 50%가 30대 미만으로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베트남 경제 성장의 원동력임과 동시에 베트남 소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베트남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섰습니다. 베트남도 사실상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2019년 상반기 베트남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6.76% 성장했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2018년 같은 기간 성장률보다는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월드뱅크는 이에 대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발과 농축산가의 생산 위축이 올해 상반기 농업 부문 성장을 지연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베트남은 생산, 소비, 교역은 모두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나갔습니다. 2019년 1에서 6월 베트남 산업 생산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9.5% 상승했으며 베트남 제 및 서비스 판매액은 11.5% 상승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 교역액은 역대 상반기 교역 규모 중 최고치인 2,45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3%, 10.5% 증가했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한국, 일본, 대만입니다. 베트남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해 베트남 정부 목표인 4% 이내 수준을 달성 중이며 경제 성장률 대비 안정적인 물가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교육 서비스 부문과 돼지고기 등 식품 부문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2019년 1에서 6월 대베트남 외국인 직접 투자는 총 투자 건수 6,371건, 총 투자 금액 185억 달러로 투자액 기준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했으며 주요 투자국은 홍콩,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입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점은 올해 상반기 중국, 홍콩, 대만의 투자가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1988년 1월에서 2019년 6월 누적 기준으로는 한국이 투자 건수 7,900억 건, 투자액 645억 달러로 대베트남 최대 투자국으로서 지위를 유지 중이며 제조업 투자 비중이 74%로 가장 높고 부동산, 건설, 물류 부문 순으로 투자가 많습니다. 태국 영재지 방콕 포스트가 26일 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투자할 최적기이며 베트남에 집중된 투자를 다원화할 때라고 제시했다. 방콕 포스트는 지역 전문가 카비 총키트보른의 칼럼을 통해 한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현재가 바로 이러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후에 세계에서 한국은 성공적 방역을 통해 얻은 역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선언한 신남방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가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방콕 포스트는 문 대통령이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모두 방문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부산에서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역대 한국 대통령들과 다른 이러한 노력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 또한 한국과의 협력에서 얻을 수 있는 역동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K-방역의 명성으로 문 대통령은 신남방 정책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자신감을 더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평가했다. 방콕 포스트는 인도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동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의 경제 성장을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방콕 포스트는 현재 한국의 아세안 투자에서 베트남이 교역의 40%, 투자의 47%, 인적 교류의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동남아시아에서 일본 및 중국과 훌륭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투자를 다른 아세안 국가들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아세안 국가들이 인프라와 운영센터를 제공하고 한국이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면서 부산 정상회담의 합의를 실현하기에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강조했다. 태국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하고 외국인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30일 일간 방콕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솜삭 룽식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은 6월 1일부터 극장과 동물원,
마사지숍 등의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고 전날 밝혔다. 이에 앞서 당국은 식당, 쇼핑몰, 시장 등의 영업을 허가했다. 또 현재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인 야간 통행 금지 시간도 6월부터 종료 시간을 오전 3시로 1시간 앞당긴다고 밝혔다. 태국 동부의 유명 관광지 파타야도 해변을 피서객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나타파누 노빠쿤 외교부 부대변인은 3단계 코로나19 봉쇄 완화 조치에 따라 노동허가증이 있거나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입국 제한 완화 조치를 태국에 있는 외국 상공인 연합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은 건강증명서와 보험이 있어야 하고 입국 후 14일간의 격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태국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노동허가서나 취업허가서를 이미 받은 사람 가운데 시급한 경우만 입국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고 항공편 마련 등을 위해 주재국 태국 대사관과 협의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태국은 6월 말까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연장하고 이때까지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현지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는 이달 들어 대부분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보인다. 30일에도 최근 귀국해 격리시설에 있던 자국민 1명만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웃 나라 라오스도 최근 한 달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자 6월 2일부터 각급 학교 학생들의 등교를 대부분 허용했고 식당과 야시장, 영화관 등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라오스 당국은 건설 프로젝트와 공장도 가동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입국 제한 조치와 카지노, 가라오케, 클럽 등의 영업 금지는 6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미얀마도 양곤 공항의 국제선역객기 운항 금지 조치를 이달 말에서 6월 15일까지 연장했다.